주전 비자는 이 LMI가 없이, 즉 나를 지원해주는 고용주 없이도 이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퍼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전 비자는 말 그대로 파견 비자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둥지 이민 통해서 오시면은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알차게 보냈습니다. 지난 LMI에 대해서 이제 끝을 맺고 오늘의 주제는 주재원 비자입니다. 이제 주재원 비자는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회사에 취직하지 않고 파견 근무로 캐나다에서 지낼 수 있는 비자가 있다고 하던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비자들이 있긴 한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 바로 이 주재원 비자가 있죠. 주재원 비자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내가 다른 고용주를 통해서 취업을 하지 않고도 워크 퍼밋을 받아서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되게 좀 유용한 비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LMI가 없어도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LMI 면제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LMI가 면제되면 어떠한 장점들이 있나요? LMI 같은 경우는 이 고용주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워크 퍼밋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반면에 주전 비자는 이 LMI가 없이, 즉 나를 지원해주는 고용주 없이도 이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퍼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주재원이다 하면 다국적 기업이나 방송국 이런 큰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을 생각하는데요. 방송국 주재원, 삼성 주재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럼 그런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그쪽이 좀 도드라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마 들은 게 더 많으셔서 그럴 텐데, 주전 비자는 말 그대로 파견 비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한국이나 아니면 뭐 다른 데 지사가 있는, 본사가 있는 회사들이 캐나다에 다른 지사를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캐나다에 있는 지사에서도 당연히 인력 지원이 필요할 테니까 해외에서 기술자를 데려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이제 관리직을 데려오거나 해서 캐나다에 있는 제사를 좀 이제 불려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꼭 큰 회사가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도 가능하고, 제 경험에서는 한국에서는 뭐 진짜 2인 기업이었는데 불구하고 한 번 파견하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럼 캐나다에 지사를 차리겠다 하는 분이 있다면 누구나 파견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네, 캐나다의 지사만 차린다면은 이제 누구나 가능하신데, 여기에 약간의 조건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캐나다 이민국에서도 봤을 때도 아무나 와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당연히 회사에 관련된 사람이 와야지 이쪽에서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존 한국에 있는 본사나 아니면은 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파견을 나오는 형식으로 해야 되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넘어올 때 이제 비슷한 직급으로 넘어와야 되고, 그리고 관련 경력이나 아니면 영어 능력이나 이런 어느 정도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조건에 맞추어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는다면 캐나다에는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이 워크 퍼밋으로 캐나다 오시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한 3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고요. 간혹가다 2년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3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또 3년 있다 다시 연장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주 기간 자체는 이제 크게 리밋이 없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주재원 비자를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캐나다 생활에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로요, 가족이 다 같이 올 수 있어요. 가족의 경우에는 자녀들은 뭐 비지터 퍼밋을 받고 무상 교육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도 같이 와서 오픈 워크 퍼밋을 갖고 취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집에서 이제 자녀를 돌보거나 가사를 도와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의료보험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이제 거기에 추 영주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다른 영주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정부이민 BC PNP 이런 걸 해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 익스프레스 엔트리 연방정부 이민을 할 수 있는데, 익스프레스 엔트리 같은 경우는 오너십이 없어도 괜찮고 캐나다에 경력이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BC PNP는 다른 조건과 동일하게 BC 광역뱅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5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 그리고 1년 이상 운영된 법인 회사여야 됩니다. 그러면 주재원 비자 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주전 비자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발급 받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꽤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 계획서, 그리고 잡 오퍼, 그리고 예를 들어 인비테이션 레터, 왜 파견을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경력 증명서, 이런 부분들이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이 외에 내가 진짜 한국에서 일을 했다라는 걸 좀 더 증명할 수 있게 뭐 소득금액 증명서나 아니면은 급여 명세서, 이런 서류까지 있으면 더 좋죠.
그럼 자사 설립이나 주재원 비자 신청이나 그걸로 차후에 영주권 신청이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니고 원래대로면은 이제 여기 똑같이 점수제나 아니면 조건제로 맞춰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내가 자사로 파견을 와서 이 회사를 위해서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에서 지원을 받기도 훨씬 좋을 거고 파견이 올 정도면 어느 정도 위치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주권 할 때 급여를 받을 때도 또 높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점수 부분에서 상당수 많이 차지할 수가 있죠. 공지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런 점이 강점이다 라고 하실 수 있는지요? 그럼요. 저희 둥지 이민 통해서 오시면은요, 당연히 저희가 필요한 뭐 자보파나 아까 말씀드린 서류들 이런 부분들 준비 당연히 도와드리고요. 사업 계획서 쓰는 거 이런 것도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캐나다에 지사를 차리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법인 설립도 하셔야 되는데 이 법인 설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협업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지사도 차리는 걸 도와드릴 수 있고 거기에 당연히 회사가 있으면은 회계도 필요하시잖아요. 이 회계에 대한 이제 전문 회계사분들 제가 소개시켜드려서 같이 팀으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만 하시면 이제 저희가 지사 설립부터 그리고 회계 그리고 이제 오시는 것까지 다 도움을 드릴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주재원 비자가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좋은 비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요새 뭐 트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LMI가 점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지체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지원 비자로 오게 되면은 이 LMI라는 거를 스킵하고 와서 아무래도 시간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비용적인 면도 조금 더 저렴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자연스럽게 이 회사에서 어차피 내가 하던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커리어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캐나다 지사에서 포텐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 커리어를 보면은 아무래도 내가 이 회사에서 일축을 다루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오늘 주재원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평소 주재원 비자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